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줄어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평균적인 거리가 골대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경기 지표를 보면 이 수치가 슈팅을 한 평균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한 평균적인 거리가 다른 시즌에 비해 매우 가까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번 시즌은 슈팅을 한 거리가 평균적으로 15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야드가 13m 정도가 되거든요. 13m라고 하면 페널티 박스가 16.5m니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시즌에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서 페널티 박스에 가깝게 만들었다. 그래서 슈팅의 평균적인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슈팅하는 거리가 너무 페널티 박스 앞에 집중되면서 중거리 슈팅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슈팅 옵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원톱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왼쪽 측면에서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거리 슈팅이라고 하면 중거리 슈팅이 아무래도 측면 지역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약간 골대를 비스듬하게 바라봐야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가마찰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게 되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약간 비스듬하게 바라봐야 중거리를 때릴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는 감아차는 것이 각도상 그렇게 좋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서 볼을 잡게 되면 정면을 바라보면서 슈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아차기 위한 각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시야나 각도가 확실히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원톱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대한 변화가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기 전에 특히나 케인과 조합을 맞췄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뛰지만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많이 뛰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뛸 때도 케인이 최전방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밑에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도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최전방에 있고 손흥민이 약간 밑에서 위치한다는 뜻은 케인이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전방에서 붙잡아 놓는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해리 케인이 볼을 받아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 케인이 볼을 내줬을 때 손흥민 선수는 달려 들어가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볼 터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붙잡아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드는 장면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여유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볼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케인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아래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을 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를 했을 때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려면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슈팅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해리 케인이 버텨주고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슈팅할 때보다 훨씬 더 슈팅하는 동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했던 브라이튼전을 보면요, 이 경기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이 나왔던 득점 장면이잖아요. 최전방에 해리 케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던 장면이라 로메로도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한 곳에 묶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니까 각도 자체가 가마찰 수 있는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밀고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득점을 만드는, 이게 손흥민 존에서 득점이 나오는 전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장면이 많아지고 있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각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와요. 가마찰 수 있는 각도가 넓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강하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에 사실은 케인처럼 버티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패스를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전방에서 상대의 수비수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뛰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톱이 있었다면 최후방 상대 수비를 뒤로 끌고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몰고 들어갈 때 최전방 공격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형성이 되지 않고 상황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올라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 왼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가운데 누군가 있었다면 수비를 뒤로 끌고 가지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조규성이라든가 주민규 이런 9번 공격수 옆에 손흥민을 배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싸워주면 마치 수비 라인을 수비형 미드필더가 보호해주는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상대 수비수로부터 보호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최전방 공격수가 있으면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플레이가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더욱더 좋아진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가 월드컵 우승을 할 때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지루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그리스만,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프랑스가 우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월드컵에서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지루가 안 나오고 최전방에 그리스만, 음바페 그리고 덴벨레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들끼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력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부터 지루를 선발로 기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었던 음바페나 그리스만이 월드컵에서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원톱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톱으로 기용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중거리 슈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이 장면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되었다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최전방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손흥민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수비수들의 방해를 많이 받아서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아예 중거리 슈팅을 할 만한 찬스가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원톱으로 기용되지만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원톱의 역할을 순간순간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을 때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상대 수비수들과 싸워주고 있어요. 원톱의 역할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왔을 때 2선 라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볼을 컨트롤한 다음에 슈팅 동작을 가져가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앞쪽에 있었던 이제 안토니오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손흥민이 슈팅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장면처럼 앞쪽에서 누군가 싸워주면 아래에서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공간을 손흥민 원톱을 사용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측면에서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본인이 직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줬으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수비수들이 튀어나오면서 손흥민을 방해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브레넌 존슨도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수비수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에서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슈팅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손흥민을 원톱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슈팅 찬스를 아예 만들지도 못하냐, 그런 건 또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될 때 당연히 좌우 측면에서 뛰는 것보다,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는 것보다는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라던가 공간, 상황적인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렇게 좌우 측면에서 뛰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들이 좀 올라가 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방해를 해준다면 손흥민이 약간 내려와서 중거리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을 계속해서 원톱으로 써가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손흥민의 원톱이 최전방에서 침투해 들어가면서 만들어내는 득점뿐만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중거리 슈팅까지 장착이 되는 더욱더 다양하고 위협적인 원톱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 줄어드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자제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손흥민의 역할 자체가 최전방 원톱 자리에 위치하면서 위치적인 문제와 역할적인 문제가 그동안의 시즌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게 중거리 슈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